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독, 디톡스에 관심 많으신지부터 좀 알고 싶어요. 뭐 실제로 하신 분들도 계실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? 예, 제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해독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. 사실 해독요법을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을 해봤고 또 주변인들을 이렇게 같이 옆에서 보조해주면서 해독 그 요법을 잘 하는 것도 봤는데요. 이 사실 해독이라 함은 독소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. 자, 그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환경적으로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바르는 화장품이나 또 우리 매연 같은 공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차단을 해서 내 몸에 독소를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는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먹으면서 독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차단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해독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 제제로 만든 이 해독 주스, 해독제 이것만 먹으면서 이제 식사는 안 하고 그것만 먹으면서 한 3일 정도 단식과 그 해독을 같이 했었는데 이 사실 해독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몸이 굉장히 가볍고 또 하루하루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해독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되나요? 해독은 사실 이제 몸속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여성 질환이라든지 월경 그 불순이나 여성 질환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신경계통 질환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아니면은 변비와 같은 이런 소화기계 질환 등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. 이런 이 해독 치료, 특히 해독 치료 중에서도 절식 치료, 그러니까 밥을 덜 먹고 해독제만 복용을 하는 이런 이 해독 치료에 대해서 이 서양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. 의료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해독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국가 의료보험 사업 중에 하나가 해독 치료가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해독 전문 뭐 입원병원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며칠간 단식도 하고 또 해독 치료도 받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최근에 뭐 어떤 증상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 하시면 해독요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. 또 해독요법이 잘 네. 맞는 게 있고 아닌 경우도 잘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해독요법이 통상적으로 좀 적용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마른 체형보다는 조금 더 살집이 있는 분들, 통통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좋을 것입니다. 이 해독이라는 게 몸속에 있는 무언가를 배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약하고 좀 마르다. 근데 여기서 더 배출시키면 그 허증의 허함을 더 배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원리에도 좀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해독을 시켜주는 종류 중에서도 보면 조금 이제 뜨거운 성질을 나가게 해주는 몸에 있는 열을 좀 나가게 해주는 성질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원래 찬 분이 찬 음식이나 찬 해독제로서 다시 열을 내보내려고 하면 찬 것에 찬 것이 더 겹쳐지면서 뭐 손발이 더 차가워진다던가 아니면 감기에 잘 걸리신다던가 아무래도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해독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해독요법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보거나 증상을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독과 관련된 이런 재료를 정하시기 전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내가 좀 해독요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좀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.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? 네,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해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간헐적으로 시도를 합니다. 사실 우리 이제 해독요법을 항상 뭐 젊고 건강한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중년 이후에 이 어르신들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지만 해독요법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뭐 3일, 5일, 열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좀 하고 내일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단식을 이틀은 먹고 하루는 쉬고 이런 식으로 2번, 1번 이렇게 쉬었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한 끼만 굶자 해서 오늘 2끼는 먹고 한 끼는 굶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헐적인 이런 해독이나 절식요법도 가능하니까
해독요법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이거 해독요법 하다가 많이 힘들고 배고프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런 간헐적인 요법들도 있는 것을 고려해서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이렇게 해독을 하시면서 지키는 생활 수칙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생활 수칙을 정해놓고 해독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독 요법을 하시려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뭐 저녁 때 일과를 마치고 가셔서 세안이나 아니면 양치를 대충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그 청결함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염으로서의 위험도 좀 방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결도를 항상 깨끗이 하시고 주변 정리나 아니면 나의 이제 세수나 그 샤워부터 깨끗이 하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민구 원장님, 그렇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말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요즘 보면은 어깨 뭉쳐있다, 목 아프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보기 드물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스트레스 없다 이런 분들 역시 드뭅니다. 네.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 목이나 어깨 쪽으로 근육들이 긴장을 하고 수축을 하게 되고요. 이것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목 디스크의 발생률도 올라갈 수가 있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그리고 이 어깨가 앞으로 굽는 라운드 숄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목이나 어깨 쪽의 근육이나 아니면 이러한 조직들의 이 유연함이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빳빳하고 딱딱하고 항상 굳어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.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계속 스트레스 받고 뭐 화병이 있거나 우울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이런 정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러한 증상들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빠른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강민구 원장님, 이와 관련된 한의학적인 연구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두통과 관련된 연구도 있나요? 네,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이 만성 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추천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몇 년 전에 이제 한의학 치료를 가지고 이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효과를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. 사실 만성 긴장성 두통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어떠한 진통제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 12주간의 치료 동안 내가 갖고 있던 두통 10점이었다고 한다면 3점에서 4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정도만 줄어도 두통 환자분들께는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. 또 그리고 2016년에 이 코크란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과 관련된 이 학회에서 권고하기를 긴장성 두통이 있다면 심치료를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긴장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시청자분처럼 혹은 내가 좀 두통을 계속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특별한 원인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진통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어려운 두통이 있다. 이런 분들은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받아 보시고 치료받아 보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